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이랑 얘기를 하면 즐거워요, 되게. 뭔가 의외로 모르는 것도 되게 좀 많고, 요즘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컴퓨터에 대한 것들을 되게 모르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컴퓨터 지식 정도가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같은 게 이제 터치이고 또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컴퓨터를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모르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많은 얘기들을 들었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수업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좀 카피해 온 부분인데 아이고 이거 CL 있네. 여기 레오 거를 보면은 여기 있죠. CAL이라는 수업에서 카피해온 부분인데 이 아이들도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 고1 모의고사 푸는 것들을 이제 내일부터 좀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레일라는 이미 하고 있었고 클로이랑 에어리엘이라는 아이 두 명한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중3과 고1 영어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능을 볼 거라면은 고1 때 가서 이 생각 분명히 해요. 진작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루에 한 문제라도 매일 했으면 진짜 지금쯤 달랐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럴 생각을 할 걸 저는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1 모의고사를 풀게 하고 있는데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이가 이걸 여기저기 모의 부분인데 이걸 풀 때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존재할 거예요, 사람마다.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 사람들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다 찍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번이 이제 학원을 좀 다녔다는 아이들인데 대충 이런 내용이겠지라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죠? 함정을 파도 이런 학생들은 다 걸러낼 수 있고 2번으로 가면은 무슨 내용인지 틀리지 않고 완벽히 이해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통역과 번역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가도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진짜로 영어의 스페셜리스트들 그냥 탑이죠. 업계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역이나 번역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실력이 뭐 높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통역을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탑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잘하면 통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요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기 2번이나 3번 여기 어딘가에 지금 레오가 속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수업에서 좀 다뤄봤어요. 어떤 부분을 다뤘냐면은 이거가 지금 요거를 다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이건가 보다. 네, 이건데 이걸 다뤄서 이제 해석을 시켜봤어요. 다루면서. 그랬는데 대부분의 것들을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랑 빼먹으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가 여기에다가 적으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한 70%, 75% 정밀 해석의 관점으로 볼 때 75% 정도 해석하는 걸로 하는 걸로 보여짐.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럼 100개 풀면 75개 맞는다는 소리인가? 아니죠. 아니죠. 그게. 왜냐면은 75%가 아닌 50%만 이해해도 잘 풀리는 문제들도 있고 90% 이해해도 틀리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어.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하지만 100% 이해했는데도 해도 틀리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학생이 모든 것을 100% 이해해낼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한 시간을 내가 써주는 게 옳은 일인가? 아니면 그냥 문제를 잘 풀 수 있게만 하면 되는 일인가? 이거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첫 번째 것을 학생이 원할 때 가야 할 방향은 뭐냐면은 애초에 지문을 완벽히 읽고 이해하고 이걸 쓸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하는 진짜 능력의 배양이고, 2번을 목표로 둘 때에는 문제 풀이 능력의 배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달라요. 레오는 1번을 선택을 했어요. 어머니의 입장을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담습니다. 1번을 선택을 했고 저는 그게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는데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다른 건 없어요. 아이의 숙제를 보면서 지난주가 아니라 뭐 그 지난주 이전부터 이제 아이가 숙제하는 걸 보면서 판단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정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잘 풀어. 고1 정도에서 그게 통해요. 고2나 고3에 가면 또 안 통하고 수능 가면은 거기서 걸러져 나가는 거예요. 몇 퍼센트씩 깎여 나가는 거예요. 함정판호 문제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정밀 해석이 안 되는 게 어디에서 안 되는지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거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술술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왼쪽에 PDF 열고 오른쪽에 메모장 열어서 해석을, 그러니까 통역이 아니라 번역을 하는 식으로 숙제를 해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야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게 되고, 영어로는 아는데 한국어로 모르는 걸 한국어 공부로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볼 때 피드백도 바로바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숙제를,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하던 숙제를 텍스트, 그러니까 번역을 시키는 식으로 조금 변경하는 게 옳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맞아요. 왜냐면은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해석이 어디가 있었냐면 이게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과 지구에 있는 동물과 식물을 같이 뭐 공유한다,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몇 퍼센트일까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조금 있어요. 지문이 어려워지면은. 근데 지문이 쉬우면은 잘 해요. 그리고 지문이 어렵다고 문제를 틀리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잘 맞춰요. 근데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함정 문제가 파져면은 거기에 걸릴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 방향을 잡고 아이에게 안내하고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거 제외하고도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다 적었나 내가? 딴 데다 적었나 봐요. 예, 여기다 적었나 본데, 여기 이거구나.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을 만들거나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필요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옵시디안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줘야겠다. 왜냐면 아이가, 저는 전부터 이거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필기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제 뇌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제가 쓰는 모든 글들이 이런 식으로 도식화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저희가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얘는 컴퓨터니까 안 잊어먹잖아요. 그런 겁니다. 네, 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